아, 이거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. 뭐가 유죄냐? 자,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 얘기인데요. 어제 법정에서 정말 뭐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네, 맞습니다. 한 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 씨가 또 마약을 투약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. 한 씨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었습니다. 그런데 한 씨는 지난해 6월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자, 뭐 거의 한서희 씨하고 누군데 저렇게 맨날 사건 반장에서 다루냐 이러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직업이 연습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. 아무튼 지난해 7월에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변 검사를 딱 했는데 네. 이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난 복용한 적 없다 계속 그랬잖아요. 원래 이 마약 검사할 때 이제 소변 검사에서 양성이 나면 끝입니다, 원래. 뭐 이거 결과를 뭐 뒤집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아주 희한한 주장을 해요. 어떤? 이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를 받을 당시에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소변과 변기물이 섞여서 예. 양성 판정이 나온 거다. 그래서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데, 근데 필로폰 성분이 저기 변기 물에 있나요? 그런 또 박 변호사님 그런 주장을 하면 재판부가 진짜야 하면서 막 저도 마약 해주나요? 사건을 많이 하지만 예. 사실은 뭐 모발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 어떤 주장도 가능한데 이 모든 제 마약 사범들이 나오면 사실은 그때는 다른 얘기 못 합니다. 나오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봐주십시오. 아니면 딴 사람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데 아주 독특한 주장이에요. 저도 처음 봅니다. 예. 마약을 했는데 양성이 나오는데 이게 내게 아니다. 중간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물하고 섞였는데 그 물에 필로폰 성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게 내게 아니고 남의 게 들어온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소변 검사를 받는데 그 컵에다가 네. 컵을 실수로 변기에 떨어뜨려서 그 변기물이 소변 그 그렇죠. 컵에 들어와서 섞였다. 네, 뭐 어이가 없는데요. 판사님은 또 주장을 하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. 당시 보호관찰소 직원이 있었는데 종이컵 빠뜨렸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종이컵 직접 제대로 넘겨받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감정 결과 물하고 섞였다는 변기물하고 혼입된 내용도 없을 뿐더러 당시 여자 화장실 손위검사 자기 혼자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엉뚱한 얘기고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유죄가 맞다라고 법원은 판단 내린 것입니다. 자, 결국 저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도 뭐 판사님은 그냥 듣고 나서 그냥 딱 그 하나하나 다 논파를 한 다음에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.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자,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이죠. 네, 사실 집행유예 기간에 한 번 더 투약을 한 거니까 저는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.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.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도망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. 딱 그 법정 구속 딱 했더니 한서희 씨 지금 보이시는 한서희 씨가 저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저 도망 안 갈 건데요, 저 구속 안 할 안 될 건데요.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예요? 막 이렇게 막 그게 고성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. 판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요? 큰일 날 뻔했네. 큰일 날 뻔했네. 네. 흥분했어요. 지금 아마 이 한 씨가 순간적으로 여기가 법정이라고 한 사실을 갖다가 망각한 건지 지금 이제 판사가 도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.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 그랬더니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가려서 하지 않고 예. 그러더니 이제 왼손을 허리춤에 딱 올리면서 흥분해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생각한다. 나 도망 안 갈 건데요. 구속 안 될 건데요. 본인이 이제 또 순간적으로 판사로 빙의를 한 거죠.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구속영장 발부한다고요? 제가 불출석했다고 그러시는가요?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. 이제 본인이 다시 또 재판장으로 온 겁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기가 찬 그 판사가 한 얘기가
그런 거 아니다. 이 불출석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. 그리고 들어가세요. 그 구속 피고인 그 대기실로. 그리고 불복한다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에 맞는 그랬더니 갑자기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 그랬으니까 말을 탁 잘랐어요. 뭐라고요? 진짜 저기요. 이거 그 길바닥에서 사람들 만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? 저기요. 뭐가 유죄인데요? 특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인데요? 그리고 아까 저게 우리 앵커께서 얘기했었던 그 말을 갖다가 이어서 했는데 판사한테 욕을 한 피고인 정말 소위 간이 배 밖에 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그래도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식빵이라는 그 욕을 하면서도 님자는 붙였어요. 판사 이러지 않고 판사님 하면서. 예. 자, 그런데 박 변호사님 이 제가 충분합니다. 미드 저는- 같은 거 보면 예. 미국 드라마 보면 이 법정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막 저렇게 난동을 피면 뭐 $10,000 그래도 진정 안 하면 $30,000, $50,000, $100,000. 우리나라에는 난동 부리는 저는 경우는 없습니다. 법정 구속이에요. 그냥 불구속 재판 받다가 왔다 판결 선고되는데 법정에서 구속을 하면 다들 상당히 놀라가지고 무너지죠. 위축되거든요. 그리고 거기에서도 뭔가 받기 위해서 약간 뭐 어떻게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대단한 사람이에요. 대단한 사람이고 마약에 취해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. 정신 분간이 안 되니까. 근데 좀 마약 안 취한 상태라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고요. 아마 뭐 여러 가지 특정인의 얘기를 봤을 때는 언제 날짜, 장소 이게 뭐 재판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걸 떠나가지고 몸에 양성 반응 났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간에 법정에서 욕을 한 최초의 사람 더 있을까나요? 최초인가요?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백 변호사님은 혹시 저런 경우 들어보신 적 있어요? 그러니까 뭐 항의하면서 욕설까지 했다가 나중에 뭐 좀 법정 모욕죄 같은 걸로 더 중하게 또 처벌받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박 변호사 얘기처럼 거의 없죠. 그러니까 본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한서희 씨 같은 경우에는 욕을 크게 하진 않았나 봐요. 그 XX 정말 이거 요거를 밖에 있는데 그게 너무 조용하잖아요. 방청 속도니까. 방청석 끝에 기자들도 다 들을 정도로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기서 판사님이 좀 더 화가 났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. 근데 판사님이 그 현장에서는 못 들었어도 사건 반장 보시면서 진짜 그랬어 하실 거 아니에요? 현장에서 들으셨대요. 들으셨대요? 충분히 다 들렸고. 근데 이제 추가로 어떤 법적 조치는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법정 모욕죄로도 추가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. 반성 좀 하셔야겠네요. 예, 저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어제 이 기사 보고. 알겠습니다.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.